진짜 가는 거야? 응. 다시는 안 오는 거야? 안 와. 왜 가는 건데? 하고 싶으니까 가지. 왜 가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노벨문학상 못 타. 한강의 기적,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당연히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쁨이기도 하니까요. 작품의 훌륭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다 나서야 된다는 말처럼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문화의 저력이 이제 빛을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한강이 노벨상을 받게 된 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비밀일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강의 천재성은 사실 예전부터 유명했는데요.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는 명작을 쓴 소설가 한승원의 고명딸로 태어나 일찍부터 문학 영재의 싹을 틔웠죠. 부녀가 이상 문학상을 같이 수상한 유례없는 문학가 집안이기도 하고요. 오빠와 남동생, 남편까지 모조리 문학가인 진정한 문학 집안이죠.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 수석 입학을 하고 학부 시절부터 지도 교수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연세대 지도 교수였던 정현종 시인이 나는 한강이 쓴 시를 읽으며 느꼈던 경외감을 잊을 수 없다. 한강의 시를 읽고는 신들린 느낌을 받았다는 기억만은 선명하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한강의 작품성에 감탄한 국내외 문학평론가 여럿이 입다투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 이뤄질 일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아 왔는데요.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번역이라는 공통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는 번역이 힘들어 해외 문학상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며 말이죠. 아시다시피 한국어를 사용하는 독자층은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를 통틀어도 8천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이고 당연히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서 우리 글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번역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반면에 영어를 쓰는 인구는 못 잡아도 6억 명이 넘고 12억의 중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 3억 명이 넘는 스페인어나 아랍어와 비교해도 독자층이 얇죠. 결국 다른 언어로 번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음악, 영상, 음식에 비해 문자 그대로의 힘에 의존해야 하는 순수 문학의 경우 우리말로 쓰인 글의 아름다움과 힘을 제대로 전달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강 이전에도 고은, 이문열, 황석영 등 수많은 한국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역의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천재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가 나타난 겁니다.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의 번역가로 국내에 알려져 있는데요. 스미스의 역할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한강은 채식주의자가 2016년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상 부커상을 수상하며 뒤늦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2007년에 한글로 출간된 소설이 근 10년 뒤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 다시 조명받게 된 것은 오롯이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의 힘이었습니다. 스미스는 20대 후반까지 한국어는 물론 한국 음악이나 음식도 접해본 적 없는 평범한 영국인이었는데요. 영국 캠브리지대의 영문학과를 졸업하며 번역가로 진로를 정하면서 번역업계에서 틈새 시장이었던 한국 문학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에는 한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번역가가 없었는데요. 막연히 경제가 발달한 한국이라면 문학 시장도 활기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점은 2010년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후 런던대에서 한국학 석 박사 과정을 밟으며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고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만에 우연히 만난 소설이 한강의 채식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스미스는 한강은 인간의 가장 어둡고 폭력적인 면을 완벽하게 절제된 문체로 표현해낸다며 이 소설의 매력을 가장 처음 알아보고 번역은 물론 출판사 접촉부터 홍보까지 도맡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채식주의자의 첫 20페이지를 번역해 영국 유명 출판사 그란타 포르토벨로에 보냈고
곧 영문판이 출간되었죠. 또 책이 세상에 나오자 평론가와 독자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홍보하기도 했고요. 당시 20대에 불과한 영국 여성이 독학으로 배워 한글과 영어 사이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세계 독자들을 한강의 작품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미스는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부커상을 받게 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이를 인정받아 번역가로서 부커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독학으로 배워 3년 만에 순수 문학을 번역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요. 실제로 번역 초기에는 낱말 하나하나 사전을 뒤져가며 번역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히려 채식주의자의 번역은 원작의 섬세한 문체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품격 있는 번역이 한국어 원문을 날카롭고 생생한 영문으로 바꿨으며 잔인한 세상에서 진정한 결백이 가능한지를 들여다본 한강의 예리한 탐구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호평받았죠. 한 인터뷰에서 번역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밝혔는데요. 항상 원작의 정신에 충실히 하려고 하며 가능한 한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언어 형태에도 충실히 하려고 한다. 부실한 번역은 우수한 작품을 훼손할 수 있지만 아무리 세계 최고 수준의 번역이라도 보잘것없는 작품을 명작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죠. 또 한국 고유의 단어를 의역하기보다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소주를 코리안 보드카, 만화를 코리안 망가식으로 다른 문화에서 파생된 것으로 쓰는데 반대한다며 소년이 온다 번역에도 형이나 언니 같은 단어를 그대로 썼죠. 채식주의자 이후에도 다양한 한국 작품들을 영미권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예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에 특화한 비영리 목적의 출판사 틸티드 악시스를 설립해 한강의 소년이 온다, 흰, 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 서울의 낮은 언덕들, 황정은의 백의 그림자 등을 번역하며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벨상 수상이 천재 번역가 한 명의 공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성장하고 K-팝, K-드라마 등으로 문화적 영토를 글로벌하게 확장한 덕분이라는 거죠. 특히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큰 관점에서 보자면 K라 불리는 한국 전체 문화력의 향상 덕이라 할 수 있다. 한류 팬들이 한국을 알리기 위해 한국 문학에 접근하고 발견해 자기 문화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분석에 공감이 갑니다. 한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린 번역가들과 한국 문학 번역원의 노력도 있었다는데요. 훌륭한 번역가를 양성하고 좋은 작품을 선정해 국제 무대에서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학을 높은 수준으로 번역해 해외에 내보낼 수 있는 번역가가 많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최근 저녁 시간이 되면 서울 광화문이나 청계천 일대에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인 이곳에 외국인 여행객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의 행동은 보통 여행객과는 뭔가 다른데요. 추억에 남을 사진 한 장을 찍기보다는 각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편한 자세로 시간을 보내죠. 이들의 손에 공통적으로 들려있는 것은 단 하나, 번역된 K문학입니다. 서울시는 한국문학 번역원으로부터 기증받은 700여 권을 책 읽는 서울광장 등에서 대여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여행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어느새 K문학의 성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여태 한강의 작품을 한 편도 안 읽어본 것이 사실인데요. 조만간 모든 책을 구해 읽어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못 읽을 한강의 작품이 한 편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노르웨이 미래도서관은 2014년부터 100년간 매년 작가 한 명의 미공개 작품을 받은 뒤 2114년 출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9년 5번째 작가로 참여한 한강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라는 원고를 넘겨 90년 뒤에나 공개된다는 것이죠. 내용은 물론 형식 주제도 철저히 비공개라는데요. 너무나 궁금하지만 아쉽게도 2114년이면 전 힘들 것 같습니다. 운 좋으신 분은 읽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노벨 문학상, 명예도 명예지만 상금이 있습니다. 무려 14억 원.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로또도 세금을 반이나 낸다던데 다행히 노벨상 수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어 세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오늘은 온 나라의 경사인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얽힌 비밀 몇 가지를 들려드려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저희 재미슈가 준비한 소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